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의 투표 절차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브라질의 투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브라질에는 총 27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6개고요. 이 가운데 있는 특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특별구는 이거는 이제 브라질리아 수도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특별주로 있다가 요즘에 다시 그냥 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에는 5,570개의 시가 있고요. 선거 투표로 인하여 대통령, 주지사, 또 시장을 직접 뽑고요. 연방 상하원, 또 주 상하의원, 그리고 또 시원 등을 이제 직접 선거로 투표로 하여 뽑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지속적으로 직접 선거였다가 64년도부터 84년도까지는 이제 이게 간접 선거,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잠깐 중단되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1875년에 유권자 번호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전부터 이곳에는 이제 원래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서 브라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이 찌들로 엘레이토리라고 해가지고 유권자 번호를 있는 사람만 투표하게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누구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번호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의 같이 주민등록증,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이 이 브라질도 그런 번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납세자 번호라는 것도 있고, 뭐 운전면허증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치트로 엘레이토라는 것이 꼭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932년에 여성 투표를 허용, 그리고 194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 투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투표라는 것은 그냥 할 때 하고 하기 이게 아니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1988년도에는 16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는 아니고 18세부터는 의무로 하지만 16살 이후부터는 그래도 나도 투표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문맹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명시되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título eleitor라는 번호입니다. 이게 요만한 증이 있고요. 면허증 같이 들고 다니는데요. 이 번호로 인하여 매번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서 재등록을 하고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에 이 사람이 언제 투표를 했는지 그 기록이 남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번호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납세자 번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사회보장 번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번호 딱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이 투표를 했네 안 했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이게 3번 이상 그러니까 투표를 못하게 되면 가서 신고를 하고요. 나 못합니다. 요번에 무슨 일로 인하여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렇게 Justiça Eleitoral 해가지고요. 법원이 따로 있고 또 이런 그 관리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 많은데요. 그곳에 가서 저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행 때문에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 부재. 또 하나 몸이 아팠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못하게 되면은 선거를 못하게 되면 일단 벌금을 맞는데 그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1불, 2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명시된 그런 금액인데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3번 이상 투표를 안 했네 라고 해서 제재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방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3번 이상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월급을 바로 지불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에도 이런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의 무범죄 증명서와 같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역
의무를 다 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지만 이렇게 찌뚜로 엘레이토를 봐서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꼭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몇 분의 시민권자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투표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에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이 투표장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하고 오후에 다른 걸 하기 위하여.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무 투표가 들어섰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동영상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에 금전 투표를 하고 뭐 여행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왜 의무적으로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예전부터 이 전국에 지금 이렇게 현재 브라질은 뭐 2억 1천만이 넘습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의무 투표를 한 이후에 첫 번째 주고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 예전부터는 이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아니라 이렇게 좀 휩쓸어서 나한테 표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한 번도 글도 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투표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표씩 행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투표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런 시절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걸 악용을 하여, 나를 찍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뭐 틀니를 주겠다, 뭐 빵을 주겠다, 뭐 일자리를 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든지 많이 악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의무 선거는 좋으면서도 나쁘다는 것이 지금 확실히 드러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꼭 투표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년 얼마만큼의 이 후보자가 나왔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선거에서 에스쿠티브 행정부에는 19,347명, 그 마지막 2010년 시립 시정부 이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죠. 여기서 또 이제 그 행정부에도, 그러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도 51만 명의 이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당연히 이 51만 명의 후보자를 제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이 누군지를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모르고 아니면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 같이 저 마을 지역에 인디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또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거 그럼 브라질에 있는 뭐 어디서나 흔한 인디오나, 이게 아니라 이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근처에 볼 수도 없고요. 비행기 타고 한참 멀리 떨어진 저 내륙 지방으로 가야지 그 인디오 마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디오들도 브라질 국적자니까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일부 이제 강이나 또 외곽지인 지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선거 관리원들이 이렇게 투표함을 들고 가는 겁니다. 또 일부 강 같은 데는 이제 브라질에는 이제 이러한 해군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보트를 타고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이 선거함을 이제 지금 투표함을 이제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멀기도 하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예전엔 저렇게 아까 보신 것 같이 보트를 타고 선거함을 수거해서 하다 보니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이기도 있습니다. 또한 문맹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맹자가 그걸 어떻게 봐? 바로 그겁니다.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있다 보니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번호 찍어. 11번 대노시험 찍어. 뭐 0번호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금지되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문맹자들도 높고, 또한 후보자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너무 멀은 곳에서 투표함을 보냈다가 회수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일단은 그러면 투표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데이터화를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쉽게 투표하는 방법과 또 이 개표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게 브라질 방식의 이 전자 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투표입니다. 투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런 기기인데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앞에 화면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점자 표시도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에 내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후보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아무리 문맹자라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이제 그 후보한테 한 표가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빨간 거는 이건 취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얀 거는 그냥 백지. 그냥 난 투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요. 좋은 게 바로 이 투표함의 뒤에 부분에 한국으로 치면 USB라고 하죠. 여기서는 펜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그걸 특수 만들어진 펜드라이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립토, 그러니까 비밀 암호가 있는 것을 끼워서 그 데이터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 전국에 있는 이런 선거관리구에서 그 데이터를 전용 회선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가운데로 모읍니다. 집결합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진짜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오후에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개표하자. 그러면 이제 각 지역에서 이 투표함에 전자 투표함의 뒤를 열어서 그곳에 이 데이터 펜드라이브를 넣어서 거기 데이터를 읽어서 전용 회선을 이용하여 선거구까지 이제 보내게 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완전하게 이 개표가 다 끝난 겁니다. 집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야 이거 해커가 손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해커가 어떻게 되냐? 뭐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뒤에 이건 뭐 와이파이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집계할 때 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뭐 해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제가 경험상에 좌나 우나 이게 상관이 없이 어느 나라나 선거에 진 사람들은 꼭 선거 부정을 꼭 강력히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선거에 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거 뭐 잘못됐다, 뭐 부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조사하다가 이번에 트리부나우 수페리오 엘레이토라고 그러니까 고등 선거 법원에서 이 하원 의원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이 지금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뭐 가짜 이거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왜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가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런 문제가 많고 이것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전자개표시가 문제가 있다. 이거 불안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히 하자라고 해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자개표구 뒤에 번호를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종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종이를 가지고 투표함에 따로 넣자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물론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어서 계속 논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선거하는 날은 뭐 누구나 어느 나라나 똑같이 선거하는 날을 누구 저 지지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는데 이건 불법이고요. 옛날에도 포스터 길바닥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으면 안 되고 지정된 곳에 지정된 크기에 지정된 곳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 운동도 이제 딱 선거하기 한 달 전에만 되는 겁니다. 80년대 기억나는 거는 와 몇 달 전부터 길바닥이나 뭐나 종이나 플랜카드나 너무 걸려있고 막 너무 시끄럽고 또 이제 TV에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후보자들의 이제 이런 선거 공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물이 많아서 이런 공개도가 되게 높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투표하는 날 24시간 전후로 술 판매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게 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투표하는 날 술 먹이고 또 뒤로 가서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술 판매 금지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하는 기간 동안 24시간 동안에는 현행범 체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예전에 투표하러 가려고 했더니 반대파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나쁜 짓을 했으니 24시간 동안 이 경찰에다가 현행범 체포된다라고 해서 투표를 못했던 악행이 있어서 그것을 막고자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누가 이기나 하면은 무조건 투표를 해서 1차 선거에서 어떤 후보든 간에 50% 이상의 표를 받게 되면 50%에서 또 한 표라도 더 받게 되면 승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선거로 가서 그때는 1차 선거에서 1번,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후보가 경합을 하여 그때는 퍼센터지가 아닌 누가 가장 많은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브라질 대선도 지금 내년에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요.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외국에 살면서 브라질에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선거 투표를 할 수가 없지만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재외 선거법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때 대선에 한 표를 한 게 진짜 역사상 제가 역사적인 날이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셔든 간에 꼭 선거에는 브라질은 의무지만 한국은 의무가 아닌 이상 시간 좀 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고맙습니다.